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이 마침 방송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의 날과 관련해서요, 이 전에 MBC 사장인데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사장에 취임한 지 8달 만에 그야말로 사장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장겸 MBC 사장인데요. 이 김장겸 사장이 오늘 페북에 과거 있었던 그런 불행한 사건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그야말로 공영방송이 얼마나 지금 썩어 있는지, 편파적으로 공정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방송을 하는지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일종의 폭로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김장겸 사장의 이러한 입장문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요. 오늘 조국 부부에 대한 그야말로 입시 비리에 대한 재판이 속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검찰이 이 조국 부부가 어떻게 그 아들 입시에 관련해서 이 부정 시험, 일종의 이제 부정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 다닐 때 어떻게 부모 찬스를 써가지고 아들의 시험을 도와줬는지 그 꼼수 부정의 실상을 갖다가 이 재판정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야말로 이 서울대학 교수를 하고 또 이 동양대학 교수를 했는지, 교수의 양심을 말이죠, 헌시자까지 버린 그 적나라한 실태가요, 오늘 재판정에서 폭로가 됐습니다. 이 충격적인 스토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검찰에서는요,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9월 6일 날이죠. 내주 화요일 날인데 9월 6일 날 출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기소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저도 이제 사실상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보수 유튜버 중에서 이 양산 사제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한 분이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안정권 씨예요. 근데 이제 안정권 씨가 결국 인천지검으로부터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고 과연 이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여부가 이제 상당히 관심이 되는데요. 이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요, 오늘 방송의 날을 계기로 해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폭로한 내용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언론노조 사장님들 이제 그만들 하시라. 그래서 핵심은 말이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도 전현직 언론노조 사장들이 딱 진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 언론노조 사장들, 언론노조 출신의 사장들이 그만두는 것이 이 공정언론을 바로 세우는데 일단은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누구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한상혁 방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공영언론의 경영진,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는 길에서부터 이 공영방송의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요, 본인이 당했던 그 충격적인 스토리를 공개하고 있어요. 바로 5년 전에 2017년도 바로 5년 전 오늘이다. 그러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방송의 날 행사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언론이라고 믿기 어려운 폭도들을 마주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고 당기고 밀치고 그야말로 광기 어린 폭력이 형성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은 이런 것도 모르고 방송의 날 행사장에 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장을 빠져나온 뒤에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전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됐느냐? 바로 언론노조,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치밀한 작전에 사법부가 이제 동조를 한 것이죠. 사법부 동조라는 얘기는 체포영장을 발급해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공영노조, 언론노조가 앞장서서 공영방송의 생명줄을 차단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민주당의 방송 장악 문건대로 로드맵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공영방송의 사장 축출,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느냐? 바로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는 말이 하나의 신호탄이 돼가지고요, 핵심 언론노조 인사이면서 전리품을 챙긴 전현직 사장 자리에 오른 양승동, 최승호, 그 다음에 김의철, 박성재. 이 양승호, 최승호는 이제 KBS, 김의철, 박성재는 MBC, 그리고 성경원 연합뉴스, 이강택은 TBS, 이런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짐작한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목은요, 이 공영방송이 무너졌다. 이 문재인 대통령 말 때문에 본인도 잘리고 이제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꼭 뭐하고 똑같으냐? 붕어빵이냐? 바로 월성 원전 폐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월성 원전 언제 폐쇄하나요? 딱 이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을 하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이 월성 원전이 폐쇄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공영방송 무너졌다라는 대통령이 말이 떨어지니까 일사천리로 본인이 이제 1차 희생자가 됐다. 이거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포영장 청구하고 발부한 것은 정권과 언론노조, 사법부가 1차가 되지 않으면 힘든 일이고 이런 거는 제3세계 국가 또는 전체주의 국가 아니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의미의 이 언론의 자유, 그야말로 이 언론 노조만의 자유가 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서울지방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던 일화도 공개 폭로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 당시에 조사관이 말이죠. 왜 임신한 여직원한테 야근을 시켰느냐? 이렇게 다그치길래 이거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부사장 선에서 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막무가내더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하는 게 바로 법이다. 그러면서 호통까지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근로감독을 통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서 출산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산해가지고 임신 중에 야근을 시켰냐 안 시켰냐 이거를 따져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요 이 조사관은요 특별 감독을 나와서 언론노조 집회에 참석해서 노조원들과 같이 구호를 외친 인물이고 출근길을 막아선 김연국 언론노조 MBC 본부 위원장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조사받은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고 줄줄이 울퍼대던 기억도 생생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8달밖에 안 된 사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은 적용하는 것은 코미디 같이 생각하고 이거는 못 정하고요. 그래서 이 부사장이 전결로 처리한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아직도 5년째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본인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로드맵 때문에 언론 노조에서 쫓겨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둔갑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명부 사법부 무슨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겠냐 이거죠. 당연하죠. 뻔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째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얘기한 이러한 사장들의 장난이 아닌지 궁금하기가 짝이 없다. 그러니까 언론 노조들의 장난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사법부와 짜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짜고 하는 장난질이다. 이런 얘기를 폭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고용노동부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점도 5년 전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시절 때 자행됐던 부당 언론사 내 부당 노동 행위하고 각종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건에 대해서 특별 감독은커녕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본인한테 특별 감독, 특별 노동 감독 이런 거를 특별 근로 감독을 통해서 샅샅이 본인을 뒤졌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것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도 고용노동부하고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는 카르텔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공영 언론을 갖출 수 있느냐? 제대로 된 공영 언론을 갖추려면 언론노조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이거 박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박탈 작업, 즉 언론노조의 장악을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막기 위해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공영언론의 경영진이 물러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오늘이 방송의 날이니 행사장에서 여러분들 다 만날 거 아니냐. 잘 좀 논의를 해라. 그래서 그동안 둔탕질을 쳐도 너무 쳤지 않느냐. 이거를 빨리 종식시켜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요. 이런 언론 노조의 이런 병폐적인 현상들 이것이 특정 언론과 결탁이 돼가지고요. 카르텔을 형성해서 공정한 언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지금 훼손하고 있는 점 반드시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권은 교체가 됐지만 여전히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은 아직도 교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직시하시고 이 조속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설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말이죠. 유튜버인 안정권 씨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자,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예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보수 유튜버들,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보수 유튜버들을 갖다가 지난 5월 달에요.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전 구속영장의 제목을 하나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비방한 혐의,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한 혐의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들어가 있어요. 당시에요, 이재명 대표 사무소 인근에서 보수 경향 단체들도 낙선 목적의 기자회견을 열거나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권 씨도 이러한 비방 방송을 했다 이것이죠. 이것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돼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말이죠. 지난 개항을 선거 때 이 보수 유튜버 이 안정권 씨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때 악수를 해달라, 욕을 해달라 이렇게 이재명 후보한테 소란을 피운 혐의가 있는데 이번 사전 구속영장에서 이 개항을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이 안정권 씨는 대통령 취직에 특별 초청을 받았고 또 그러고 안정권 씨의 누나가 대통령실의 행정요원으로 근무한다. 이것이 폭로됨에 따라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안정권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이 영장 실질 심사는요. 9월 5일 날 월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 김현덕 인턴집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국 부부가 우선은요, 대학원, 즉 연대 대학원에 합격하도록 얼마나 뒤에서 이 비리 행위를 저질렀는지 이것이 오늘 재판 과정에서 폭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 다니던 아들의 시험을 이 부부가 어떻게 도와줬는지가 또 오늘 재판 중에서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이 아들 군 입대가 2017년도 12월까지는 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 연장이 이제 제대로 돼서 대학원을 쭉 다니려면요, 대학원은 반드시 이제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에 서울대 교환학생이 조지 워싱턴 대학의 마지막 학기였는데 그때 입학 연기를 위해서는 대학원에 합격해야만 했다. 이렇게 검찰이 폭로를 하면서 조 씨가 말이죠. 조민이죠. 2017년도 봄에 서울대, 연세대 이 두 대학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으니까 조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때 이제 부정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에 유리한 이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최강욱 지금 이제 의원이 됐죠. 변호사가 있던 법무법인 청백 가짜 인턴서를 발급받아서 이제 대학원 입학하는데 써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대 교수한테 현직 교수한테는요,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에 지면에 시험을 본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요. 이 해당 교수가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청탁 사실을 인지하고 심사 우연을 회피해가지고는 서울대 대학원 입학하는 데는 청탁이 사실상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서울대학 2번 떨어지니까 이제 놀라가지고 다시 서울대 신모 교수를 찾아갑니다. 누가? 정경심 교수가. 그래서 아들이 최소한도 연고대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신 교수는 말이죠. 연세대 교수한테 청탁을 시도하고 그래서 연세대 교수한테 또 와인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요. 연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작된 인턴 증명서가 제출돼가지고 대학 입시를 방해했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밝혔어요.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들 미국 대학 시험을 보는 대리 시험 정황이 또 오늘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들이 말이죠. 아들이 가족 채팅방에다가 수강 중이던 과목의 온라인 시험 사진을 찍어 올리면은 조 장관 부부가 같이 풀어주는 방식으로 아주 꼼수의 대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업무 방해 혐의. 그래서 오늘 32차 공판 기일에서 이것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말이죠. 이 가족 채팅방을 통해서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니까 바로 조국은 뭐라고 그러냐.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풀고 너는 위에서 아래로 풀어라. 그리고 정 교수인 당신은 마음대로 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정경심 교수는 또 엄마도 컴퓨터 앞에 앉았다. 준비 완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마는 중간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풀겠어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결국은 만점을 맞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요, 조국 장관한테 이 아들은 시험 시작을 알리자 조국 장관이 야, 문제 이메일로 보내줘. 이렇게 하니까 아들은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서 조국 장관 부부에게 문제를 전부 다 보내줍니다. 이런 이게 얼마나 부정행위예요. 그래서 이건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리 시험을 봐주는 이 행태, 뭐라고 이거를 정당하다고 주장한 줄 아십니까? 조국 장관 측에서는요, 작년 6월 달 대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이 아들이 2011년도에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학교 폭력 때문에 이 후유증이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트라우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재판부가 왜 모르냐?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열패감이 평생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케어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러한 특수성에서 이루어졌던 대응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일반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불법으로 처리되는 거 억울하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야, 이게 최고의 그야말로 고등교육까지 받고 정말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인 사람들이 이렇게 철면피하게 대리시험을 보고 또 부정입학을 또 청탁하고 다니고, 야, 이게 바로 조국의 그리고 정경심의 양심의 현상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대한민국의 말이죠. 정말 교육 상황, 대학 입시 상황을 우리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말이죠.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검찰과 이재명 간에요. 이 서면 이번에 소환 통보를 한 거 가지고 이제 진실 공방이 났는데 검찰 주장은 이 대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자신도 있고 물적 진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물적 증거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면 조사 원칙을 본래는 세웠답니다. 그래서 서면 조사를 하려고 질의를 보냈는데요. 세 건을 보냈잖아요. 백현동, 대장동, 그 다음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세 가지를 보냈는데요. 답변이 안 와. 답변이 안 오는데 9월 9일은 공소시효가 끝나.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8월 31일 날 결국은 소환 요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요. 검찰에서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소환 통보가 불가피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답변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진술서 3건 중에는 2건은 이미 제출했고 하나는 준비 중에 있었어. 왜 이렇게 밀어붙였냐. 정치 보복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러나 지금 검찰 내 분위기는요. 이건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검찰에서는 기소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자신감을 갖느냐? 이미 주변 진술을 통해서 주변 또 이 물적 증거를 통해서요. 충분하게 이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이 근거들을 전부 스모킹 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이 오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것은 뻔한 거 아니냐. 거짓말 진술할 것이 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소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럴 정도로 주변 조사에 대한 진행이 굉장히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3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 3가지 혐의 중에 하나라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석 여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동안에도 그렇고요, 이재명이가 말을 얼마나 잘해요. 이번에도 전부 다 3가지가 허위사실 유포한 거다.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 이 혐의로 부른다. 딱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반박했어요? 허위사실이 아니야. 말 꼬투리 잡은 거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이는 출두해도 검찰에서 기대하고 있는 사실관계의 확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이가 얘기한 대로 먼지 털듯 털다가 엉뚱한 것 같고 꼬투리 잡는 이 연장선에서 발언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요. 이미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백현동 사태가 국토부에서 압박하는 바람에 용도 변경을 안이해 줄 수 없었다. 이게 이재명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 문건까지 검찰이 갖고 있어요. 어떤 문건이냐. 강압, 압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협조 요청, 협조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국토부 발행 성남시장 앞 문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는 자신감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검찰에 대한 수사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아주 재미있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바로 뭐냐, 지금 대장동 사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어느 쪽 시작이 시작된 얘기인데, 대장동 사건 하나도 지금 결과를 못 내놓으면서 무슨 우의대 신도시 사건까지 끄집어 나오고 있느냐, 검찰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됐느냐, 기가 막히다. 검수완박 해본들 과연 이 검찰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탄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의 입장문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설계자의 하나로 지목됐던 이재명 대표, 박영수 특검을 소환 조사했다는 말 들어본 일이 없고 잡범들만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을 보노라면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무능한 조직인지 뒤늦게 알았다. 옛날 정의로운 검찰 시대 때는 아무리 큰 대형 사건이 나도 3개월이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건만 1년이라도 감감무소식인 걸 보니 검수완박 당해도 싸다고 지금 국민들은 생각한다. 대장동 사건에서 저리 헤매면서 또 우의대 신도시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보고 대장동도 마무리 못하고 질질 끄는 그 실력으로 또 새로운 일 벌려본들 그 수사 실력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냐? 대통령령까지 고쳐서 검수 원복해본들 그 실력으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겠냐? 국민들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대장동 주범부터 찾는 게 검찰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요? 성완종 사건 때 검사들 증거 조작을 보면서 그때부터 검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싹 텄지만 지금 무능한 대한민국 검사들을 보면서 참다 못해 안타까워 한마디 했다. 검사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사는 겁니다. 이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 야, 너희들 말이야, 내 실력 반도 못 따라와, 한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